5천을 가도 내 주식이 안 가면 5천이 아니잖아요. 지수가 4천대를 올라왔지만 마음은 한 2천대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눌림목이 있을 때 틈새를 노려서 공격하시는 게 오히려 수익률에도 좋고 리스크 관리에도 조금 더 좋다. 내년에는 반드시 좀 그런 투자가 좀 필요하겠다. 이거는 내가 어떤 섹터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섹터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연말이라 봤자 딸랑 하루 쉬니까 뭐 의미도 없어요. 한 몇 주 쉬면은 모르겠는데 딸랑 하루 쉬고 갑자기 내년이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매수에 그거에 뭐 포트를 비우고 다시 짠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지금부터 이제 내년을 위한 포트를 짜나가는 전략이 좋겠죠. 그래서 내년에 이런 섹터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쪽을 계속 이제 조금씩 바꿔 나가고, 기존에 뭐 올해 수익이 많이 났던 섹터인데 뭐 약간 섹터가 힘이 없어졌다라든지 아니면 유행이 바뀌었다든지 그러면은 뭐 조금씩 바꿔주는 전략. 그러니까 뭐 최근 흐름으로 따지면 뭐 조선방산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조선방산이 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씩 줄이면서 최근에 잘 가는 뭐 로봇이나 뭐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ESS 이런 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나가는 전략. 요런 포트의 변경은 계속 조금씩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이랬다가 갑자기 이걸로 바꿨다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AI에서 파생된 게 이제 반도체를 지나서 뭐 전력기기를 지나서 이제 로봇으로 왔잖아요. 로봇은 저는 비단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로봇이라는 게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인간의 그런 수명도 한계가 있고, 기업들이 이제 추구하는 이익의 극대화라는 전략에서 본다라면은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는 뭐 임금의 지불이라든지 임금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또 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24시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효용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제조업이다라면은 계속적으로 로봇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생산성을 더 도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빅테크 기업들, 웬만한 기업들은 계속 이제 인원을 감원하고 AI로 대체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만큼 제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보시면 뭐 택시도 마찬가지, 지금 뭐 로봇 택시도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AI랑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로봇 시장은 이제 개화기고, 이 개화기가 어느 정도 길게 이어질지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로봇 섹터 안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이게 완성품 이런 쪽에 집중하기에는 상당히 기술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부품주들, 로봇의 가장 핵심인 이제 감속기랑 뭐 이제 액추에이터 같은 이런 부품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을 조금 꾸려 나가시면 앞으로도 계속 전망은 밝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산업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핵심적인 부품은 아까 말씀드린 감속기나 뭐 이제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가 답이 되겠고, 해당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뭐 SBB테크도 그렇고 SPG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오른 상태인데, 그쪽도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이 또 로봇 안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쪽들, 그래서 부품 쪽에서 계속 공략하는 전략은 시간이 뭐 계속 걸리더라도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그 시점까지는 계속 좀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 원래 그렇잖아요. 바이오도 임상 2상까지는 잘 가잖아요. 3상 갈 때쯤에서 이제 부러지거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단계고, 실적이 찍히기 전까지는 계속 기대감을 조금 키울 수 있다라는 점.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허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확실히 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선별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최선호주는 근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다들 아실걸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로보티즈도 엄청 많이 올랐고, 뭐 로보스타도 엄청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SBB테크도 엄청 올랐고, 그 다음에 SPG도 순식간에 3배 올랐고, 기본적으로 로봇들은 다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하이젠 RNM 이런 경우도 좀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로봇 최선호주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단은 뭐 로봇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속기, 감속기, 뭐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이런 쪽 생각해 본다라면은 뭐 SBB나든지 SPG 이런 쪽들도 계속 움직임이 있고, 하이젠 RNM도 계속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기존의 뭐 지수 관련한 대장주들은 꾸준히 봐야 되겠고, 후발로 본다라면 이제 현대모비스나 만도
네, 이렇게 좀 대형주 단에서는 후발로 보시면, 왜냐면 만도도 원래 로봇을 하는 기업인데 이제 액추에이터 쪽 많이 집중한다고 하니까 이쪽 보시고, 근데 현대 모비스도 로봇 하겠다고 그러는데 현대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있습니다만 현대차도 기본적으로 로봇 쪽 파운드리 선언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들을 하고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는 뭐 만도 흐름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치고 나온 섹터, 이거는 너무 테마주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스페이스 X랑 관련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다시 좀 새롭게 치고 나오잖아요. 아까 그게 HVM이에요. HVM도 이제 스페이스 X 관련주로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주항공, 뭐 위성 이런 거랑 관련돼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인텔리언 테크도 많이 좀 올라왔고요. 기본적으로서 우주항공 테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스페이스 X 상장 노린다고 그러잖아요, 내년에. 그럼 이제 뭐 기본적으로 스페이스 X에 이제 뭐 부품이 들어가는 업체들, 뭐 이런 쪽들이 많이 강하겠죠. 스피어인가? 그 회사도 뭐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 그 스페이스 X의 뭐 부품 뭐 이런 쪽들 들어가는 기업들 같이 연동할 가능성은 높은데, 실제적으로 내년에 이제 상장하게 된다면 엄청난 사이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로는 뭐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이고 있고, 최근에 보면 약간 통신 장비주들 이런 쪽들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5G도 뭐 강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통신사들 압박해서 계속 이제 중계기들을 설치하는 상황이고, 미국도 이제 6G 계속 얘기 나오고, 특히 자율주행, 뭐 그다음 로봇 이런 거 이제 교신 되게 필요하거든요. 이 통신의 간섭이 약간 중간에 끊어짐 없이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통신 장비주들도 흐름은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라기보다는 좀 통신 장비주들도 뭐 AI 뒤를 이어서 5G, 6G 이쪽이랑 좀 연결을 해서 계속 좀 좋은 흐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통신 장비주들도 좀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OE 솔루션도 괜찮은 흐름이고, 뭐 KMW, 뭐 솔리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통신 장비주들도 좀 새롭게 좀 오르긴 했지만 룰리목을 조금 활용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내년에 좋게 보인다. 그동안 좀 많이 쉬었었기 때문에 두산 밥캣이라든지 뭐 현대인프라코어, 그다음에 뭐 현대건설기계, 여기 로봇이라고 이름이 로봇이어서 로봇인 줄 아시는데 로봇은 아니고 네, 이제 기계업종인데 이쪽이 뭐 가장 우크라이나에 많이 접근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업종, 그다음에 건설 쪽은 오늘 현대건설 많이 급락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랑 원전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최근에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게 뭐 GS건설, 뭐 DLENC 같이 약간 건설업종. 건설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금리가 지금 뭐 내려가는 구조에서 이제 멈춰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좀 이제 조선 과거에 좀 걸어왔었던 것처럼 막 수주전, 돈도 안 되는데 수주전 하기보다는 이제 인건비도 높고 이제 원자재 가격도 높고 그다음에 공기도 길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성 있는 사업만 골라서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집이 많이 작아져 있는 건설주들이 최대한 이제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는 선별 수주 계속 내년에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또 몇 년 동안 공급이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높아진 것 때문에. 근데 뭐 약간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공급을 좀 늘리고 정부가 좀 주도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건설과 건설 기계 섹터, 뭐 건자재 섹터까지 의외로 오래 쉬었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 흐름으로 내년에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화학도 일정 부분 터닝이 시작이 됐고, 정유도 뭐 정제 마진 좋은 편이고, 뭐 S-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많이 올랐잖아요. 목표 주가도 올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의외에 많이 빠져 있었던 경기 민감 섹터 내에서 뭐 그런 화학이라든지 뭐 정유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뭐 건설 건자재, 뭐 건설 기계 섹터 이런 쪽들도 내년에는 좀 꾸준히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근데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게요. 배당을 예전에는 연말에만 줬는데 지금은 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 삼성전자는 1년에 4번 주고 하이닉스 뭐 2번, 현대차도 2번인데, 그리고 그 배당 기일도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딱 연말이 아닌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1월인 기업들도 있고, 1월 말에 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 작년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했었기 때문에 은행이나 뭐 증권 이런 쪽은 뭐 그렇게 연말을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종목을 접근한다라면은 뭐 금융 섹터 정도는 그닥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최근에 조금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못했었고,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근데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막차를 타면 또 배당 낙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고려해보고 본다라면은 내가 그것만 단지 먹기 위해서 매수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배당 때문에 배당 수요를 위해서 올라가는 폭을 먹기 위해서는 매수가 가능하고, 오히려 배당락까지 당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 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배당락 당하고 그 기업이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다라면 끌고 가는 게 좋겠지만,
단순히 연말에 나 이 종목 배당 많이 준대더라 하고서 사는 거는 조금 옳지 않다. 오히려 대신에 만약에 이 종목이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요가 몰릴 거를 고려해서 그런 트레이딩성 매매로 들어갔다가 배당락 전에 뭐 팔고 나오는 전략 이런 부분들은 뭐 매매 기술이기 때문에 뭐 각자의 영역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사야 된다라면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는 조금 확인해 보시면서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다들 많이 보세요. 그리고 1월에 이제 바이오가 스타트를 하고 뭐 3월, 4월까지 쭉쭉쭉쭉 이어지는 학회 이슈를 보는데 일단 최근에 약간 바이오 섹터를 좀 흔드는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알테오젠도 이제 소송 계속 당하는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빠졌었고 그다음에 펩트론 같은 경우도 뭐 약간 뭐 투자자들을 뭐 기만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도 좀 많이 빠졌었고요. 일단은 비만 섹터 위주로는 최근에 시장에서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일단 저는 제약바이오는 계속 좋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리 인하가 상당히 제약바이오 섹터한테는 유리한 건 맞습니다. 금리가 올라가지만 않는다라면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나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이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예정되어 있고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경우도 세제 혜택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최근에 좀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왔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뭐 시총이 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고요. 아마 코스닥 쪽 시총 상위 종목 10개 중에 거의 한 절반가량이 바이오였고 뭐 2차 전지, 로봇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지면 꽤 되고요. 20개 안으로 따지면 다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나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그다음에 엔터주 일부 뭐 이런 것들이 시총 상위 종목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상위 종목에 포진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수급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계속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임상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이제 뭐 ADC 그런 플랫폼 기업들 뭐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에이벨 바이오가 이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뭐 최근에 비만 섹터주들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죠. 에이프릴 바이오도 좋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비만으로 인벤티지랩 뭐 그다음에 피부 쪽으로는 뭐 LNC 바이오 이런 쪽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좀 변동성은 있지만 좀 힘들다라면은 저는 바이오는 잘 모르겠다 하면 ETF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2차 전지 ETF도 있고 뭐 바이오 ETF도 있고 반도체 ETF도 다 있습니다만은 바이오는 특히 어렵다라면은 ETF 좀 활용하시고요. 주요 종목들 다 가지고 있는 바이오가 타임폴리오 있거든요. 타임폴리오 ETF,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검색해서 쭉 보시면 바이오 갈 때 어느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좀 유용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바이오 잘 모르겠으면 ETF 사자 좀 말씀드리겠고 주요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보신다라면 좋을 것 같고요. 비만 섹터는 꾸준히 관심 있게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말 연초에 딱 이 섹터가 좋다라고 딱 고르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로봇이랑 제약바이오랑 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을 위해서 좀 싸게 사자라는 생각이다라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건설 기계 쪽들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엔토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다 사고 싶은데요. 근데 뭐 하나만 딱 고르려면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하고 로봇 이 두 개 하나는 못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보시면 어떨까 싶고 뭐 삼성전자도 주가 하락을 한다라면은 뭐 계속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현대차도 그렇고 모비스도 그렇고 만도도 그렇고 다 나와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변수를 우리가 제어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항상 주도주는 금방 죽지 않잖아요. 이렇게 주도주군을 그러니까 하나만 난 딱 찍어놓고 하지 마시고 주도주군을 한 3-4개 정해놓고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이걸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나 2개 종목으로 하지 마시고 한 3-4개 종목 섹터별로 대장주 이렇게 해놓고서 보통 지금 최근 시장이 그래요. 이거 빠지면 저거 오르고 저거 빠지면 이거 오르고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오르거든요. 근데 일단은 시장이 아직까지는 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내년도가 좀 불안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연말까지는 막 엄청나게 막 확 치고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또 어느 정도 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좀 뉴스 이슈에 따라서 순환매 이런 부분으로 좀 대응하시면서 내가 이 종목을 계속 봤는데 저점이 계속 올라오네? 안 밀리네? 뭐 이런 부분들로 놓고서 종목을 좀 더 피킹하셔가지고 그 종목에 좀 집중력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하고 로봇이 가장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ESS 2차 전지 섹터도 내년에 많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리튬 가격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뭐 앞으로도 몇 년 동안 리튬은 계속 부족할 거라고 계속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글로벌 경제지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뭐든지 소재 쪽에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소재잖아요. 2차 전지 안에서도 뭐 리튬 섹터도 있고 뭐 동박 섹터도 있고 기타 등등 많지만 2차 전지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쭉 한 5개 정도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리튬이나 동박 같은 그런 소재 섹터주들 조금 공부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도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5개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 그 하부단에서 이제 뭐 비만 섹터주들 중에서 뭐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속기 감속기 액추에이터 이 부품 안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약간 먼저 공장 설비라든지 반도체도 전공정이라든지 뭐 PCB 뭐 디램 이런 좀 레거시 쪽들도 올라오고 HBM도 이제 계속 장비 위주로 올라왔다라면은 이제 반도체도 그런 HBM 장비 위주로 가기보다는 이제 평택 라인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계속적으로 공장 가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정 재료들, 공정 부품들 이런 쪽들로 약간 반도체 안에서도 약간 변형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전공정 장비 쪽들보다는 중간에 공정 재료, 공정 부품 쪽하고 또 이제 후공정까지 연결되는 쪽들을 조금 내년에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5천을 가도 내 주식이 안 가면 5천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수가 4천대를 올라왔지만 마음은 한 2천대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4천대에 올라와 있지만 한 10,000대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무슨 고속버스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지수 한 10,000 넘어가지 않았나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럴 정도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저도 좀 싼 종목을 좋아하고 바닥에서 터닝하는 종목을 좋아하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약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서 조금만 먹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못 그러지만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 종목을 사는 게 가장 좋고 이 상승 흐름을 타는 종목이 주도주 섹터 안에 있다라면 그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바닥을 오래 기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막 이러면서 뭐 지지부진해지면 이 기다리는 동안 너무 지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 올랐더라도 내려가면 더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도주들을 종목을 조금 더 비싸지만 그런 종목, 그러니까 추세가 잡혀 있는 종목들을 흔들릴 때 싸게 사는 용기? 이런 부분들이 수익률로 오히려 더 강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매매 기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도 싼 거 좋아하고 바닥 종목 좋아하고 미리 막 예상해서 사고 막 이런 거 좋아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미리 예상해서 산다는 것보다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 시장에서 와 얘가 주도주래라고 하는 거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눌림목이 있을 때 틈새를 노려서 공격하시는 게 오히려 수익률에도 좋고 리스크 관리에도 조금 더 좋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좀 그런 투자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이 무의미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힌 종목들 위주로 주도주 안에서 조금 분할 매수해서 들어간다라면은 충분히 내년에도 좋은 결과 생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조금 어느 정도 올해처럼 그냥 아무거나 사서 갖고 있으면 올라가는 시장은 내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은 지금 12월 들어서부터 시장이 되게 고난도 시장인데 내년에도 또 고난도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로서 쉬운 시장은 끝났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잘 공부하고 잘 선택해야지만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시장이 내년이다. 그래서 내년은 좀 자칫하면은 올해와는 좀 다른 양상의 실패도 많이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선별하고 조금 더 슬림화시키고 조금 더 공부하면서 시장을 조금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래요. 주식 원금 회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내 종목만 안 가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주 고점 찍고 빠질 때 조선주 사서 맨날 빠져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있고 카카오 네이버 계속되고 있어 이거 언제 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의 트렌드가 이렇게 돌고 돌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해보니까 저는 심텍도 거짓말이 아니라 3만 원부터 계속 빠졌는데 10,000원대까지 빠졌잖아요. 저는 3만 원대도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10,000원까지 빠지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 한 4만 5만 원 막 올라왔잖아요. 높게 6만 원까지 올라왔었나? 그런 것처럼 이게 시장이 약간 방향성이 생기면 물린 종목에다가 조금 더 투입을 해서 그걸 또 끌고 가는 게 왜냐면 물린 거 여기다 이렇게 처박아 두면 올라와 봤자 원금 안 돼서 또 못 팔다가 다시 내려가고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올해도 피부로 느껴지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올해 수익 나신 분들은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수익이 나고 한 3년 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버티고 버텨서 원금 오거나 수익이 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9만 원대 물밀리신 분들이 이제 원금 오고 이런 식. 아니면 올해 호기롭게 이제 하이닉스 질러가지고 수익 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수익이지 다른 분들은 올해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안 났어요. 조선방산 뭐 이런 것들도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는 올해 상반기 지나면서는 되게 슬로우 많이 해줬잖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 뭐 건설화학, 뭐 철강 이런 것들은 맨날 빠지기 바빴고 금융주들은 또 워낙 좀 좋았었고 그렇긴 한데 또 하반기에 와서는 또 그냥 비실비실하고 계속 새로운 주인공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는 내 스스로 해결 못하면 뭐 약간 펀드 같은 거나 ETF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직접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종목을 사다 보면 오히려 더 잃어버리고 시장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손절 내가 내 손으로 못 하겠는데 남이 해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내가 매매할 수 없는 건 조금 올해 운용사 장세거든요. 운용사들이 수익률 상당히 좋아요. 운용사들이 시장도 이끌어가고 공격적으로 매수해주면서 계속 주가를 좀 끌어올렸기 때문에 저희 지점에서만 봐도 운용사들이 하는 랩 상품들 그런 것들이 수익률이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액티브 펀드들처럼 약간 랩들은 종목도 되게 자유롭게 담고 많이 안 담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손으로 내년에도 하기엔 좀 쉽지 않다. 내년에 투자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남의 손에 좀 맡겨보자. 저는 이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못하니까. 근데 이거 맨날 하고 보고 미국 시장 보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본인도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내년도 투자의 팁은 뭐 아까 드렸던 대로 좀 더 올해보다 더 어려운 시장이라서 좀 더 공부 많이 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해서 내 돈을 지키지 못할 거라면은 남한테 좀 맡기자. 이것도 방법이다. 펀드나 뭐 랩을 활용해 보는 거 이런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미국 시장은 뭐 계속 활용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투자는 뭐라 그럴까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올해가 쉬었다는 분들도 있고 수익 많이 났다는 분들도 있고 진짜 어려웠다라는 분들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주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지수 3천이 오건 4천이 오건 주도 섹터가 아니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시장에서든지 간에 수익이 또 나요. 날 사람들은 하락장에서라도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올해 조금 수익이 안 나서 좀 의기소침하셨던 분들도 내년에는 또 올해 수익을 안 줬던 내 종목이 또 수익이 나는 종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조금 기운 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코인 투자 리치캠프 월간 코인과 함께하세요.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 거시경제 분석부터 온체인 데이터, 투자 전략, 리스크 관리까지 강보 대표의 월간 코인 매월 리치캠프에서 정기 발행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홍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 최강천 본부장, 염정이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